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런 탈 없이 성장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성장기에는 사고나 장애, 여기에 신생 질병까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현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적용받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거나 또는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 하는 재테크인데 보험도 재테크에 들어갑니다. 즉, 좋은 보험을, 즉,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보험을 또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나 인생을 살면서 100세까지 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내가 다 보강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보험 재테크가 되겠죠. 자, 그럼 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 바로 자녀보험입니다. 자,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도 아니고요. 플러스 또 20일. 정말 120세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0살이라고 하는 이게 과연 행복일까? 또는 재앙이 될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부모님들이 첫 단추를 꿰어주고 어떻게 잘 준비를 해주느냐.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모든 것이 미완성이니까요. 요것을 첫 단추를 잘 꿰어주시면 정말 보험 재테크로 내가 살면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불의의 상황이 됐을 때 안전하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린이 보험,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이 있고 우리가 임신을 하면 가입하는 태아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과 태아보험이 다른 보험일까? 아닙니다. 전체 큰 테두리는 어린이 보험이 맞고요. 자, 태아보험은 즉 1년만 보장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몇 개월 즉 1년 정도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요게 임신 22주 이내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어떤 그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요. 이때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면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고 가는 게 태아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여기 1년이 지나면 요거는 소멸이 되고요. 남는 건 태어나서 이후 가입한 어린이 보험하고 똑같이 남는 거라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똑같은 보험인데 태아보장 즉 어린이 선천성 보장만 받는 거구나. 그것도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과거에 어린이 보험 그러면 대부분 저기서 나왔지만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23세 또는 22세, 맥스 25세까지만 가입이 되다가 최근에 30세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4군데 회사에서 가입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을 30세를 냈다고 뭐가 좋아? 그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필수 보장들을 가입할 수 있는 항아리, 담아놓은 그릇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들이 질병, 상해, 후유장애,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는 수술비, 일반암은 어디까지? 또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그 다음에 재진단암 또는 몇 대 몇 대 질병 수술비라고 하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린이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 보험은, 왜냐하면 아이가 만약에 0세 때 암이나 이런 걸 걸려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아주 긴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유장애예요. 120살을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교통사고를 막 나서 몇 중 추돌, 막 누가 다쳤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입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율은 보시면 후천적인 질병, 이 질병이 56%고요. 사고는 한 3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요. 선천성 이상으로 태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어떤 장애, 상해라든지 또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질병에 대한 장애를 보장을 받는데 이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찾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런 진단비는 내가 암이 걸리면 한 번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여기 썼죠? 받고 또 받고 언제까지? 10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보면 질병 후유장애를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어린이 보험에 5천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영구치 5개를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5%거든요. 그럼 250만 원 받는다는 거죠. 자, 여자들 같은 경우 난소암으로 해서 내가 양쪽 난소를 다 없앴다. 이거 50% 장애율에 2,500만 원 나옵니다. 디스크 10%. 자, 500만 원 나올 수 있죠. 인공관절 수술이 지난 3월 달 이전에는 30%였어요. 한쪽 다. 근데 그게 이게 20%로 줄었는데 어쨌든 이게 20% 해서 나오면 2천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청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내가 이것도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 몸에 발생하면 이 모든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예요. 암 진단비는 진단 한 번 주고 끝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이 들어서 100세까지 살면서 내가 저절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고장나는 것까지도 다 보장을 받는 거죠. 제가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지난 3월 달 이전과 지금 이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모든 보험사가 다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팔고 있고 그것이 어린이 보험 항아리에 담아져 있다면 그것을 꼭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질병 후유장애에서 치매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간병비나 치매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치매보험은 내가 가입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 수령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빈도수가 낮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거는 그 CDR이라고 하는 이 점수를 검사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이게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증이 아니라 초기, 중증, 아주 그러니까 상, 중, 하로 하면 대부분 다 여기에서만 지금 우리가 치매보험은 여기서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자, 하는 20% 이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치매보험도 여기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질병으로 장애가 생겨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치매가 발생하면 치매까지도 되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는 요즘 옛날에는 나이 들면 치매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알츠하이머로서 젊은 30대도 요즘 치매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국민의 3분의 1은 다 암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암이 불치병이냐? 아니다. 만성질환이다. 왜?
자, 암의 치료비는 간암 같은 경우 6,700 정도 들어가고요. 폐암, 췌장암도 6천만 원이 넘어요. 폐암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많은 치료 비용이 드는데 내 아이에게 이거 이상의 준비를 해준다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6천만 원이 나와서 의료보험으로서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됐어요. 6천보다는 싸진 것 같지만 결코 이 1,000만 원도 작지 않다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건 신약이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 중에 2천만 원은 나머지가 다 의료보험으로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신기술과 신약은 아직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신기술이 나와서 그것이 의료보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5년, 6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건 병원비다. 자, 그러면 볼까요? 최근에 저도 사실은 암 진단비 한 5천 정도 준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암이 1억 준비라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유사암도 1,0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암보다 무서운 게 뭐죠? 치료비라는 거죠. 치료비 아까 간암 같은 경우나 폐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암을 진단을 받으면 80% 8명이 실직을 하다는 거죠. 85%가. 그러면 당장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내 가족이 없다면 내가 실직하는 거는 병원에 있으니까 뭐 약 치료받으면서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뭐 30대 후반에 자녀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내가 실직을 하면 수입이 없으면 우리 가족의 생활비 문제가 이게 크게 화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내가 1억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 보험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게 또 하나 우리가 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암을 다 보장하는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최근에 특히 생명보험사 쪽에서 소외감이나 생식기암을 뺐어요. 이게 뭐 경부암, 체암이면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대장 전막내암이 있지만 대장 전막내암은 빼더라도 사실은 이게 소외감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빈도수가 높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자궁암이나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1억을 가입해서 1억을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보험회사마다 틀리는데 20% 또는 3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 받을 줄 알았더니 2천만 원 주고 다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일반암에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암인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이죠. 이렇게 쓸 때 1,000만 원도 되지만 요즘은 암 진단비 2천만 원만 넣어도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주는 보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갑상선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좀 작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갑상선암은 제법 많은 발생률도 높이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받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갑상선암이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남자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던 분이 있어서 이 갑상선암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요즘 아까 돈을 좀 많이 해서 내가 했다면 자, 암 진단비를 받아서 그 치료를 했어요. 신약도 받고 내가 진단비가 많아서 비싼 비용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신기술이 생겨갖고 생각보다 조기에 발견된 암들이 빨리 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완치 기간이 보통 3년? 2, 3년 정도는 치료를 꼭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보시면 재발률도 유방암도 60%고요. 간암이 70%예요. 대장암은 50%. 폐암도 50%, 위암도 60%.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 암 첫 번째 암이 발생하고 한 1년에서 요 사이에 50%가 재발이 되고요. 2년 사이도 11%, 즉 1년 사이에 재발이 된다는 거죠. 5년이 넘은 다음에 난 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7년, 8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또는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발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험회사에는 내가 한번 첫 번째 암을 이제 진단을 받죠. 완치가 되고 5년이 경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완치됐다는 소견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암이 막 3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중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볼게요. 첫 번째 암이 이분은 지금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암이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다 안 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활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치료비도 들어갔지만 만약에 지금 대출이나 있거나 이런 게 막 급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먼저 갚게 되죠. 생활비 쓰지요. 결국 치료비가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암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일반 암, 우리가 얘기하는 암보험 있죠? 암보험은 여기서 한번 죽여 5천만 원 주고 얘는 소멸돼 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돈은 안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는 완치가 안 됐으니까 치료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돈이 모자라요.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치료비를 이러다 보면 우리가 치료도 포기하게 되고 좋은 보험도 이제 좋은 치료도 못 받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자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암은 소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1년 되는 시점에, 즉 요 첫 번째 진단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보니까 완치가 안 돼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보험은 돈을 줘요. 진단비 2천만 원을. 또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그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아주 초기가 아니라고 하면 3년에서 4년 정도 보통 치료 기간이 있어요. 암은. 그러면 1년, 2년 이런 동안에 보험은 아까 여기서 다 소멸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올 건 없고 들어가는 비용만 있죠. 치료비, 생활비, 그쵸? 감당이 안 돼서 우리가 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1년은 되는 시점, 또 2년, 1년 후에 내가 돈이, 암세포가 아직 암이 안치돼 있으면 돈을 또 주고 또 준대요. 이런 게 있어요. 즉, 재진단 암 진단비는 1차 암에는 지원을 안 해요. 지급이 없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여기는 돈을 안 줘요. 1년은 지난 시점에 잔존암 또는 재발이 됐거나 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암이 생겼으면 2천만 원을 또 준대요. 1년이 지났어. 아직 완치가 안 됐어. 그럼 돈을 또 준대요. 자, 그러면 이게 치료비도 되고 생활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치료받는 나는 병원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재진단하면 주기가 2년 주기도 있고요. 1년 주기도 있는데 가능하면 1년이 유리한데 1년짜리가 조금 비싸죠. 아무래도 반복 빈도수가 높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여기서 3년째 끝났어요. 나도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납입 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시 새로운 재발이나 전이나 새로운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나올 게 없는데 얘는 아직도 재진단암이라는 남아있어. 10년 이후에 내가 또 암이 발생하면 이때도 또 2천만 원을 준대요. 언제까지? 100살까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한번 보시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재진단암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서 장수 시세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심평원이라고 건강보험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게 협심증이에요. 그 다음에 뇌경색증, 뇌출혈 아니죠? 알츠하이머, 치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암이죠. 유방암 나오죠? 뇌혈관 질환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이미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 건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적금 들어서 맨날 그걸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대표적인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제일 많이 나온 협심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0%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19%.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도 되고 뇌출혈도 되는 거거든요. 뇌출혈은 16% 출혈이에요. 터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출혈은 또 밖에서 다쳐서 터지는 건 아니라 안에서 다 질병으로 터지는 경우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뇌경색증은 뇌졸중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한 77%.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뇌혈관으로 되는 이런 모든 질병을 받으시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막 5천, 막 7천 더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게 7대 질병 수술비 보면 뇌혈관, 심장, 간질환, 고혈압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마 그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몇 대 질병 이런 게 있거든요. 이 7대에다 또 11가지 질병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18대 질병 수술비. 여기에다 또 12개의 질병을 주는 게 30대 질병. 이거 2개 들어가면 몇 대겠죠? 32대. 지금 최대 40대 질병 수술비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뇌혈관, 심장질환, 이런 고혈압, 갑상선 이런 것들을 진단비가 없다면 내가 수술비라도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가 오히려 더 좀 적고요. 요거는 반복 지급되거든요. 수술비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질병 수술비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요즘엔 간병인이 왜냐면 다 바빠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이가 당장 폐렴이나 이런 거로 입원했을 때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병인을 24시간 주는 일당 입원비가 또 어린이 보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제가 볼 때는 한 10세 이하까지는 가입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이게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니까 보험료가 부담되면 요 특약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보험에도 어릴 때는 이거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님이 이제 60세 넘으셔서 지병이 이제 있으시거나 하면 유병자에서도 이게 들어가니까 부모님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어린이 보험은 그냥 30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100세로 해야 돼? 어떤 게 더 좋아? 간단하게 볼게요. 어린이 보험을 30세로 하면 보통 6, 7만 원 해요. 20년 납을 하면. 그럼 이 납입한 돈이 1,6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30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즉 이때 30세 이후에 100세 보장으로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가 30세가 됐죠. 17만 원이에요. 그럼 이 돈을 또 20년 내면 4천만 원, 5,760만 원 합계의 보험료를 대는데 처음부터 100세 보장을 하시고요. 이거를 30년 납을 해보세요. 여기는 40년인데 30년으로 하니까 3,960만 원을 내게 되니까 훨씬 2,000 정도, 1,7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굉장히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30세보다. 그래서 저는 100세 보장으로 처음부터 그다음에 납입 기간을 30년 납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아 때 암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 암 1,000만 원, 뇌혈관 다 1,000만 원 넣었을 때 태아보험으로 들어가면 24,000원인데 30세 되면 54,000원이에요. 똑같은 보장을 가입하는데 20년 납으로. 그러면 2배 됐죠. 2배가 넘었어요. 얘 어리버리 하다가 내가 5년 넘겼다? 6만 원이란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보장이 똑같다고 해도 그럼 당연히 20년 납으로 하면 총액으로 계산하면 훨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렸을 때 30년 납으로 100세 보장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아주 획기적인 게 뭐냐면 어린이 보험이 저해지가 나왔어요. 저해지는 뭐냐면 납입 기간 중 해지 시할 때 해지 환급금이 없어요. 물론 자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 내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있지만 10년, 20년 되는 동안에 해약 환급금은 낸 돈의 여기 30%밖에 안 돼요. 이게 해약 환급금이. 그러니까 원래는 내 돈을 찾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저해지 보험은
없어요. 내가 20년 내거나 30년 낼 동안은 빵이다가 요거 요렇게 낼 때 요거보다 더 나중에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약환급금이 많은데 저는 해약환급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보장을 100세까지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험료가 30에서 40%까지 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120세 지금 26살 여자이고요. 사무직이에요. 여기도 지금 아까 30세니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30년나 100세 보장으로 했고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똑같은 후유장애도 넣고 일반암 넣고 1억 넣고요. 뇌혈관 3천, 허혈성 3천, 재진단암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저해지 보험 있죠. 저해지 보험으로 뽑았는데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린이 보험이거든요. 어린이 보험인데 B사하고는 6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똑같은 보장을 하는데 C사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여기는 8만 원인데 여기는 14만 원이 됐고 여기는 15만 원이 됐어요. 16만 원도 있어요. 물론 어디는 이제 9만 5천 원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자, 저해지 보험이 만약에 이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이 있는 설계사가 얘만 갖고 왔으면 8만 원짜리를 가입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16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저희 보험 플랜 119를 보시고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이런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해지 보험 굉장히 좋습니다. 보험료 비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치아파절이에요. 치아파절, 골절 이게 반복 지급되는데 아이들이 넘어져서 이가 다치거나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져도 골절 진단비가 나오는 게 어린이 보험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거는 아이들이 놀다가 무슨 고의가 아니라 놀다가도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다거나 남의 집 물건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고액이거나 치료비가 크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의가 아닌데 이게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배상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술비 다 들어가는데 또 하나 아까 지금 제가 저해지 보험 얘기했죠. 이것도 획기적인데 최근에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험이 탄생을 했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후유장애 50%만 넘으면 이 상황이 생기면 자, 보험료 안 내고 몇 살까지? 100살. 만약에 10살 때 가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20살 때 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죠? 자, 80년을 공짜로 보장을 해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말은 어린이 보험인데 몇 살까지요? 30세까지.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 대학생인 자녀분들 옛날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보험을 들어줬다면 이거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이런 보장들이 뇌혈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데 저해지 보험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져서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100살, 120살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보험 재테크를 통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님이 잘 준비해주고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120살까지를 딱 살아갈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 보험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아이들 보험 좀 문의하려고요. 아이들 보험이요? 예. 예, 자녀분이 좀 몇 명 되시나요? 네, 지금 2명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가입한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갈아타라고 하는데 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왜 갈아타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좀 아이 보험 든 지가 좀 오래됐고 이제 완납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 혹시 자녀들 보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험 기간이요? 예. 하나는 2007년에 가입했어요. 2007년에 가입해서 자녀가 30세까지예요? 아니면 100세나 80세까지예요? 37세까지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광희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 거예요. 아마 전문가께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녀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한생명 주니어 CI보험, 삼성화재 뉴 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 또 삼성화재 실손 의료비 이렇게 3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보험 기간이 다 짧아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 갈아타기를 권유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저희 전문가 의견 전해드릴게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2명의 자녀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 아이들 보험 갈아탈까요?가 핵심 질문이세요.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그 자녀분 가입하셨던 시기가 사실은 100세가 우리가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세로 이제 가입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기존에 가입하신 게 다 30세로 이제 만기로 끝나시는데 지금 우리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11살이요. 아, 11살. 네네. 네. 지금 이제 큰아이가 11살인 건가요? 네, 큰아이 11살, 작은애 9살이요. 아, 9살이고, 2살 더 어리시구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30세가 만기셨던 분들은 보통 한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갈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남성인가요, 아이가? 네, 아들이에요. 아, 그쵸. 또 이제 더더군다나, 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많이 이제 다치는 경우도 많고, 휴유장애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예, 뭐, 액션도 이제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1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화를 또 잘 주셨던 계기가 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30세가 가기 전에 보통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때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보험을 어떻게 이제 빈 공간 상태에서 놔두시는 분도 계세요. 네. 왜냐면 이제 만기가 이제 30cm, 뭐 35cm 이거를 알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 100세를 해놓으면 그래 나 그냥 끝까지 보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묻어놓으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은 증권을 3개를 갖고 계신데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어요. 네. 그래도 요모조모 제가 증권을 이제 살펴보니까 잘 들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 시대에서요 20대에서 예전에는 50대, 40대에 나타났던 그런 질병들이 20대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리모델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네, 신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오랜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이제 과부하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신증후군이라는 그 진단을 많이 받아갖고 와요. 특히 이제 소변 같은 거 많이 참다 보면 이 남성분들은 요런 계통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만난 소비자분들 중에서 5명 중에 3명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리모델링이 아예 안 되세요. 네, 이거는 평생 질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전화를 또 잘 주신 게 조금 아까 우리 강진원 전문가님이 강의를 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리모델링은 사실은 제안을 많이 해드려도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네. 100세까지면 우리가 지금 30세 만기를 어떻게 보면 3배를 가져가는 보험료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게 또 리모델링을 하시는데도 부담이 없으신 게 제가 지금 증권을 이제 3개를 보니까 대한생명 주니어는 납입이 이제 끝난 게 하나 갖고 계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이제 2건이 있으신데, 뉴 엄마맘에 쏙 드는 이 안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담보가 좋은 것도 많아요. 뭐, 뇌혈관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될 게 뇌출혈은요, 사실 우리가 30세 안에 상해로 뇌출혈이 일어날 확률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뇌출혈이라 그러면 다 된 줄 알잖아요. 다쳐서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아파서 뇌출혈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뇌출혈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의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는 지금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놔두세요. 물론 이게 가입하셨던 시기가 네. 보장은 좀 작아요. 통원이 아마 10만 원밖에 안 되실 거예요. 이 시기가. 네, 그쵸? 예, 작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라도 실손을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좀 이제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보세요. 보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손은. 그래서 옛날 거 그대로 추구하시고 실손은 갖고 계세요. 30세까지라도. 네. 예, 35세까지네요. 여태까지 갖고 계시다가 그때 가서 뭐 유병자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실손은 유병자나 뭐 그냥 건강채로 가입을 하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셔도 제가 볼 땐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실손을 이거를 사실 100세까지 유지를 하시기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이든.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삼성의 뉴 엄마맘에 쏙 드는 이 보험은 네. 좀 2가지예요.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것은 이 보험료가 지금 3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 보험을 100세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12,000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보장이 그러니까 보장이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받기 쉬운, 뭐 수술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현재 삼성화재에 있지 않는 질병 휴유장에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은 보험이 있어요. 네.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아마 보험료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삼성화재 이거 3만원짜리를, 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90일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이든 우리가 진단비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리모델링 이거를,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그래, 나 정리해야 되겠다. 무조건 정리하실 게 아니라, 네. 3개월 정도는 양쪽으로 갖고 계세요. 신규 가입한 거 갖고 계시고 과거 있는 거 3개월을 갖고 계신 게 왜 그러냐면 90일 면책이 지나야지 우리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네.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다가 한쪽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해지하시는 마시고요. 그렇게 네.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신규로 만약에 이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화재 없었던 게 우리가 심혈관 진단비라든가 질병 수술비라든가 질병 휴유장애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또 갱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고 계셔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재산으로 물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뭐 진단비를 좀 더 추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거는 최저 이 정도는 갖고 계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지만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좀 회사를 2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서 하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막내분도 마찬가지세요. 막내 자녀분도 똑같이 네. 지금 네. 아마 주니어 만기된 거 요거는 그냥 유지를 하세요. 혹시 네. 이 안에 대한생명 주니어에 혹시 네. 특약이 있는지 아시는 모르겠는데 특정 상병이라 그래서 하루에 통원이 네. 10,000원씩 나오는 게 있으세요. 예. 예, 우리 자녀분들 많이 뭐 이렇게 네. 좀 놀다가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네. 하루에 한의학방을 가셔도 돼요. 한의원을 가셔도 무조건 네. 하루에 첫날부터 10,000원씩 통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네. 팁으로 알고 계세요.
네. 모르셔서, 왜냐하면 그 특약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증거를 보니까 그게 있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강의 시간에도 자녀보험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문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강희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들 뭐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도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풀어볼 건데요. 010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19살 딸에게 암 진단비 100세 보장 4천만 원을 준비해 줬는데요. 암 진단비를 추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강진욱 전문가 앞서 강의를 들으신 분 같기도 한데 저희 좀 여쭤볼게요. 네. 4천 준비하셨으면 나름대로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1억 요즘 플랜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더 느릴까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여력이 있으시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진단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실제로 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도 이제 1년 주기로 하면 일반 암 비용만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암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시면 오히려 일반 암 첫 번째 주고 끝나는 암보다도 재진단암은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니까 저는 오히려 일반 암 늘리는 것보다 재진단암을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암 진단비는 이제 그만 4천만 원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재진단암 쪽으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보험 문의 주셔서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 또 볼게요. 3580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보시죠. 저는 60세 남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암보험이 곧 만기가 되는데요. 요즘 암보험이 안 좋게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건강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뉘앙스가 좀 비춰지는데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건강하시다고 하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제안을 드릴 때 60세가 넘으셨으니까 뭐 60세 정도 되셨다 하시면 20년 갱신도 괜찮습니다라고 분명히 제안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보험이 80세가 만기신 거를 네. 만약에 20년이 있다가 갱신을 한번 하신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유지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왜? 제일 많이 인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원 일당과 진단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갱신형을 권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암보험이 준비가 잘 돼 계신 분들은 내가 20년 동안 그냥 보장받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100세로 유지한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예, 똑같이 80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80세까지 유지하신다 생각하셔서 네. 지금 또 문의 주셨던 건 뭐냐면 보험이 지금 보험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재발률이 크기 때문에 일반 암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한다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10%, 20%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00% 다 드리는 보험회사가 많아요. 그거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제안 받으신 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내가 전립선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잘 받는지 그리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좀 확인해 보셔서 가입하시는 게 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이강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문자 풀어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95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또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에도 길게 문자 남기셨습니다. 69세이신 아버님이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강진욱 전문가님, 나이가 꽤 있으시네요. 네, 69세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70세 이전에는 네. 요즘은 뇌졸중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 추세가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가입이 안 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유병자인 분들 중에서도 뇌졸중도 가입이 되고 네. 또 암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유병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당뇨하고 고혈압을 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보험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열려있는 몇 군데 이렇게
그 틈새를 찾다 보면 요리조리 해서 그래도 좋은 보장 찾을 수 있고요. 뇌졸중도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보장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요때까지도 비갱신형도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비갱신형을 권하시겠어요, 이분한테? 근데 괜찮아요. 꼭 더 나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90세로 계산을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 만기 20년 납 이렇게 하지 마시고 90세 만기. 왜냐하면 지금 69세이면 70이면 솔직히 이제 100세까지 살 수는 있지만 그 확률보다 90세까지 보장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100세 보장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90세 만기로 비갱신형도 있고 또 갱신형도 있으니까 그걸 두 개를 해서 보장이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니까 꼭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문자 봐드릴게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 이번에는 641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변액종신 CI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뇌혈관, 심혈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제 증권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네요. 안 되는 거죠? 이광희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 2005년 전에는 우리가 뭐 뇌졸중 진단비도 뭐 가입이 돼 계셨던 그런 분도 간혹 계신데 지금같이 우리 시청자님 변액종신 또 CI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보장이 잘 돼 계신 상태에서 CI를 갖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면 됐지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신다기보다는 좀 조율을 좀 하셔서 좀 담보 조절을 하시던가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 주신 게 뇌혈관, 심혈관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에는 뇌출혈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인데 지금 이제 또 CI보험이다 보니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받아도 보장이 이제 다 끝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 보장을 받았는데 뭐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더 보장받겠다?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보장을 좀 추가적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시고 우리 또 시청자님 40대시기 때문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또 따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건강하시다 그러면 어차피 진단비는 우리가 바로 보장받으시는 게 아니라서 좀 미리미리 좀 생각하셨다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오늘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3172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완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은 계속 먹고 있고요.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적으셨네요. 앞서서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셨었잖아요. 강준혁 전문가님. 근데 요즘 종신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가입하는 거라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유병자 같은 경우 질병 보장이니까 그건 가능한데 종신보험은 내가 아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종신보험도 유병자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도 그렇고 만성질환자도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이제 보험사마다 이제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가입 한도가. 근데 제가 이제 한 보험사에서는 최대 5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물어보신 얘기는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잖아요. 상속세 납부자금이냐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내가 뭔가를 물려주겠느냐 이런 거 쓸 때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거지 혹시 또 이걸 가지고 무슨 노후자금을 만들겠다. 가끔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라고 하죠. 그거는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셔서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이제 상속세라든지 또는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를 목돈을 만들어서 좀 남겨주고 싶을 때 종신보험 가입하는데 5억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기회는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앞서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자 내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